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20분 막 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일본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후에 우리는 일본과 역사상 최대 규모 거래를 완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극적으로 합의된 미일 무역 합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대단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미일 무역 합의 내용은 무엇이고, 자, 일본 정부의 그 속내는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고요. 또 미일 무역 합의 결과가 한창 진행 중인 우리나라 통상 합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 일본 지역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한국외대 이창민입니다. 네, 더운들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그야말로 이제 깜짝 타결이 됐습니다. 일본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요. 그동안 좀 진전이 없었던 터라 더 좀 시장에서 빨리 생각보다 빨리 타결됐다라고 느끼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어제? 예, 맞습니다. 뭐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요. 그 6월 27일 날 7차 협상 끝나고 트럼프가 일본을 엄청 때렸어요. 스포일드 됐다. 버릇이 없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관대한 미국에 일본이 너무 버릇이 없어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시바 총리도 맞받아치면서 네. 나메라리 때 타마루카 이렇게 그게 뭐냐면 나메나루 때 우리가 타베루까? 나메라리 때 타마루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호구로 네. 보이냐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사실은 보기 힘들 정도의 어떤 과도한 설전이 있어서 네. 쉽지 않겠다 생각했고 그러다가 7월 20일 날 참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여당이 네.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패배한 그 다음 날 아카자와 대신이 미국으로 간다 그래서 8차 협상한다 그래서 별 성과 없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23일 날 아침 8시에 네.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타결 소식을 올리는 바람에 네. 뭐 저를 포함해서 뭐 일본 전문가들이 전부 다 뭐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뭐 거의 잠도 못 자고 분석하느라고 네. 정신이 없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아카자와 대사는 어떤 인물이죠? 미국의 아카자와 일본의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이시바 총리의 측근이고 20년 네. 이상 이시바 총리와 함께 했고 원래 네.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군요. 일본하고 7차례, 미국하고 7차례 협상을 전부 다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이제 기존에 예고했던 게 25%였는데 15%로 낮췄다고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세한 그 무역 협상 그 결과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오늘 뭐 설명드릴 게 많아가지고 좀 빨리빨리 네. 하겠습니다. 일단 25% 상호관세 15% 낮추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일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자동차 품목관세입니다. 사실은 상호관세보다 25%였는데 그걸 12.5% 절반으로 낮추고 네. 거기에 이제 2.5% 기본 세율이 있기 때문에 네. 합산하면 15%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15%, 철강 알루미늄 품목 관세는 50% 그대로 갑니다. 네. 요게 이제 관세에 가는 거고, 그럼 이렇게 관세를 낮추는 대신에 그 대가로 일본은 미국에게 무엇을 줬냐? 네. 미국에게 5,500달러 대규모 투자 약속했잖아요. 네. 다만 이게 정책금융기관 출자인지 일본은 지금 대출이나 보증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 미국은 미국 네. 기업에 대한 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말이 틀립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면요? 이게 일본 측에서 얘기하는 건 일본의 정책금융기관이 일본 기업들에게 뭐 보증 쓰고 뭐 대출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5,500억 달러라고 얘기하는 네, 거고 네. 미국에서는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라 미국 기업에게 일본이 출자를 해서 주식을 사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5,500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율이 필요한 거고요. 네. 미국산 자동차 수입 일본이 할 거라고 트럼프가 얘기했지만 이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동차 안전 기준이 좀 달라요. 일본이랑 미국이랑. 그래서 미국 자동차가 일본으로 수입할 때는 그 안전 기준을 못 맞춰서 수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똑같이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이 제시하는 안전 기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얘기고. 네. 그다음에 쌀을 수입하기로 했는데요. 미국산 쌀을. 네.
일본이 미국산 쌀을 이미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WTO 체제 하에 이제 의무 수입 물량이 있죠. 네. 그 MA 쿼터라고 해가지고 77만 톤을 수입을 하고 있는 MMA요? MMA라고도 하고 네. MA라고 이제 네, 얘기하죠. 예. 그래서 77만 톤을 무관세 수입하고 있는데 이미 그 안에 35만 톤이 미국산이에요. 그거를 60만 ton 정도로 좀 올리겠다. 늘리는 걸로. 예, 어차피 네. 무관세니까. 네. 이거는 뭐 그러니까 태국 쌀을 덜 수입하고 미국 쌀을 좀 더 미국 수입하는 겁니다. 쌀 조달 비율을 늘린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거기다 이제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제 공화당 의원들 만난 자리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에 일본하고 미국이 조인트 벤처 설립할 네, 거다라고 네. 했는데 네. 이건 뭐 5,500억 달러 안에 들어가는 건지 아닌지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전문가시니까요. 미일 무역 협상 결과를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뤄낸 합의 중에 가장 큰 성과라고 이제 좀 자평을 하고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도 이게 나름 괜찮은 합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뭘가 변해요? 처음에 발표가 났을 때는 네. 일본이 선방했네라고 하다가 어제 저녁 때쯤부터는 네. 여우 같은 일본이 트럼프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 일본이 선방이 아니라 아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네. 오늘부터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야, 일본이 이거 큰 그림 그린 거일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어쨌든 일본이 계속 점점 잘했다는 잘하는 거네요. 걸로 결과적으로 왜 그런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예. 일본이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6년 연속. 그래서 스탁으로 봤을 때 7,800억 달러를 이미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2월 7일 날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하고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멋있는 투구 막 우리는 지금까지 네. 미국의 투자를 제일 많이 해온 나라인데 네. 여기에 25%더 투자해서 1조 달러 넘게 투자하겠다라고 이미 선물을 던졌어요. 네. 그게 2월 7일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발표된 거 보면 5,500억 달러잖아요. 오히려 이게 일본이 미국에 던진 게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이미 그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따지면 4천억 달러는 투자할 생각이 있었는데 네. 트럼프가 거기에 1,500억 달러를 더 얹은 정도로 일단 된 거고 두 번째 자동차가 15%가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자동차 이 산업이 큰 타격을 입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장 지금 일본 주식시장 보면 자동차 회사들 주가 다 오르고 있거든요. 네, 폭등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장은 알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80년대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81년부터 94년까지 일본이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 자주 규제를 했었거든요. 네. 1년에 168만 대만 팔겠다. 그때도 미국이 너희들 수출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관세나 수출 자주 규제는 그 타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985년에 엔고되면서 사실은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타격을 입었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관세가 15%로 올라간 그거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버틸 수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엔달러 환율이 지금 한 146엔 정도 되잖아요.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N저입니다. 아직까지. 네. 대략 한 120엔 정도, 130엔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동차도 뭐 괜찮다. 쌀 같은 경우는 사실 쌀 카드 굉장히 힘든 카드였죠. 왜냐하면 농민들이 네. 반대하니까. 그런데 의무 수입 물량 어차피 무관세로 수입해야 되는 게 77만 톤이고 그중에 35만 톤이 미국 쌀이었는데 거기다 그걸 추가로 좀 더. 추가로 또 늘리면 돼요. 이거는 일본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양보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네. 철강이 50%잖아요. 이건 못 깎았잖아요. 네. 근데 잘 기억해 보시면 일본 제철이 US 스틸 인수합병한 거 아시죠? 네. 일본은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게 됩니다 앞으로. 네. 그리고요 이 그러네요. US 스틸이라는 회사가 예. 미국의 고로 있죠. 고로 철광석하고 석회석 넣어서 이제 녹이는 쇳물에서 만드는 네, 고로가 12개 있습니다. 예. 2개 회사가 12개를 가지고 있는데 US 스틸이 6개를 가지고 있어요. 아하. 굉장히 이 미국의 어떤 철 패권 내지는 경제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네. 그걸 지금 일본이 뭐 인수 내진 투자를 해서 네. 어쨌든
미국도 이 US 스틸을 국외로 안 옮겨도 되고 일본은 뭐 철 수출이 아니라 US 스틸 통해서 국내에서 생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일본에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게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카자와 장관이 21일 아침에 미국 워싱턴 갈 때는 아무도 약속을 못 잡았어요. 러트닉 상무장관하고만 약속을 네. 잡았고 베센트하고도 약속을 못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러트닉 상무장관하고 면담하고 나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잠깐 일정이 비었는데 잠깐 와라. 네. 거기서 결정한 겁니다. 거기서 화이트보드 펴놓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거 정확하게 대사가 일본 언론에 다 나왔는데 보잉 살 거냐? 네. 보잉 네. 살 거냐 물어봤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카자와 대신이 사겠다. 음. 왜냐하면 이 아카자와 대신은 원래 교통성 항공국 관료 출신입니다. 보잉을 샀을 때 그 단가가 얼마고 일본이 앞으로 보잉 어차피 사야 되는데 수요가 얼마라는 게 대충 다 계산이 되는 네. 사람이에요. 네. 당연히 보잉 사겠다. 오케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4천억 달러라고 일본이 써온 거를 5천 펜으로 지우고 네. 5천억 달러라고 쓴 겁니다. 네. 5천억 달러 쓴 거예요. 아, 근데 다시 500억. 나중에 발표할 때는 5,500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답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 거고요. 네.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합의를 했느냐. 네. 두 가지 정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미국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다 알잖아요. 트럼프는 뭘 원하냐면 미국 유권자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무슨 성과를 원해요. 복잡한 거 말고 심플하게 네. 뭐 5천억 달러 투자, 숫자가 이렇게 얼마 보여야죠. 숫자가 보여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이 지금 미국에 지금 있잖아요. 미국의 억만장자인데 지금 소녀 매춘 혐의로 기소된 후에 자살한 미국의 억만장자 그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으로 그 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지지자들한테 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빨리 성과가 필요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일본 정세를 우려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참의원 패배하고 나서 지금 자민당이 중참의원 양원 다 소수 여당이 됐거든요. 네, 이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서 자민당이 예. 1955년 이래 생긴 일에 처음인 일이에요. 그렇다면서요. 네. 예. 그렇다 보니 이거 이대로 놔두면 네. 자민당 내분으로 네. 이 관세 협상이 장기적으로 정체되겠다. 합의 자체가 그렇죠. 뒤로 물러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네. 트럼프는 좀 빨리 해가지고 이게 가시적으로 필요했고. 좀 보여주고 그렇죠. 싶었는데. 네. 이게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일본 뉴스에 아주 재밌는 장면이 아카자와 대신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나와서 엄지척하는 게 사진이 찍혔어요. 그랬나요? 네, 이게 이제 일본의 언론에 나왔습니다. 네. 엄지척했어요. 그러니까 네. 일본이 원하는 걸 얻어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런 합의 결과 보고 교수님께서 이제 쓰신 칼럼 보니까는 누구는 이를 굴복이라고 평가하지만 사실 전략적 피봇이다라까지 쓰셨는데 지금 그걸 넘어서서 그걸 넘어선 일본이 것 완전히 같아요. 그냥 어떻게 제가 이제 보면은 한 가지만 더 비하인드 설명드리면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렇죠. 완전히 이긴 싸움 같아요. 지금 뭐 이겼다기보다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제가 쭉 설명드린 거 들어보면 네. 일본은 내용 면에서 딱히 뭐 엄청난 타격이라기보다 예. 원래 투자하려던 거 좀 더 하고 나머지는 그냥 선방했다는데 지금 궁금한 게 보잉 얘기가 나올 줄 알고 갔을까요? 그럼요.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잘 보시면 영국하고 베트남이 먼저 협상했잖아요. 네. 딱 3개를 더 샀습니다. 3가지를. 미국에서 살 게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면 특히 우리나라 일본처럼 제조업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 살 게 별로 없습니다. 영국, 베트남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뭘 샀냐면 농산물, 에너지, 항공기예요. 영국도 농산물, 에탄올, 에너지, 보잉 100억 달러. 베트남도 농산물, 에너지, LNG 사고요. 그다음 보잉 80억 달러. 그럼 일본도 딱 그 카드를 생각해 보면 미리 생각을 염두에 그렇죠. 두고 쌀 열어야 되고 네. 에너지, LNG 사야 되고 보잉 사야 되겠다. 네. 요거 딱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구인철 네. 경제부총리가 인천공항에서 이제 돌아오는 사실 거의 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그렇죠. 벌어졌고 네. 후속 회담 일정이 그러니까 합의 일정이
잡히지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이런 성과를 보고 나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본이 이제 잘했다라고 내부적으로 일본 내에서도 그렇고 말씀 들어보니까 꽤 잘 해낸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또 미국에서는 일본이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들도 이만큼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협상 카드를 들고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 거로 보십니까? 참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수의 딜레마 상황이 됐어요. 모두가 일치 단결해서 미국하고 협상을 안 하면 미국이 제일 초조하겠지만 이렇게 한두 나라가 먼저 해버리면 남은 나라가 초조해지죠. 네. 일본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상호관세 15%는 이제 우리도 아마 상호관세 15%가 되고 EU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갑자기 EU가 미국이랑 열심히 협상 시작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EU 쪽으로 쏠렸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에서 멀어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오늘 2+2 25일 날 그 회담이 취소된 이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아마 더 초조해질 거예요. 그 국내 여론 생각하면 네. 일본보다 나쁜 조건으로 협상하게 되면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 그래서 제시할 게 있느냐? 굉장히 애매합니다. 네. 아마 일본이랑 비슷한 조건을 우리도 생각해야 될 텐데요. 일단은 우리도 명확한 목표가 좀 필요합니다. 네. 일본은 자동차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걸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카드를 조합했는데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를 지킬 건지 아니면 앞으로 품목관세가 부과될지도 모르는 반도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쌀 시장 개방 절대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분명히 미국이 투자를 하라고 할 텐데 그 네. 투자를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라 그랬죠? 아까 보니까 1,000억 달러? 우리가 딱 137조 10분의 1 원. 수준입니다. 일본이 7,800억 달러, 우리가 780억 달러 돼요. 왜 지금. 일본이 왜 7,800억 달러? 아까 5,500억 달러라고 일본이 하지 그러니까 않으셨나요?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본이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게 7,800억 달러 정도 네, 되는데 네, 거기에 네. 5,500 달러를 더 한다는 거죠. 앞으로. 네, 근데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 1,000억 달러도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한 4,000억 달러 투자하면 어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네, 우리한테. 네. 근데 우리는 지금 1,000억 달러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1,000억 달러에서 좀 뭐 늘리더라도 4배, 5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지금 카드의 조합이 어려운데 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이제 협상단이 초조하기 때문에 네. 계속 국내 여론이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해서 너무나 이 양보를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5%에 집착하다 보면 네. 상호관세는 무조건 15% 지켜야 되고 자동차 품목관세도 일본만큼은 낮춰야 되고라는 그게 꼭 일본하고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해야 되나요?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원래는 네. 하면 안 되는데 네. 뭐 그 협상하시는 분들이 뭐 안 그러면 좋겠지만 국내 여론을 또 의식을 안 안 하기가 할 수는 어려울 거예요. 없지만 가장 실제적인 이익이 뭔지를 판단해서 해야지 그렇습니다. 숫자적으로 네. 15, 14, 16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그렇게 들어서요. 그걸 고민하게 되면 그게 트럼프의 작전에 말려드는 거니까 예. 제 말이 이제 그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런 숫자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어쨌든 가장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카드를 절묘한 카드들을 조합해 내는 것밖에 없죠. 사실은 이게 협상의 내용은 사실 밖으로 잘 안 알려지잖아요. 알려지면 그건 실패한 협상이고. 네. 그래서 뭐 그렇죠. 일본도 사실은 전혀 알려지지 않다 네, 깜짝 믿을 수밖에 협상 결과가 없는데 나온 거잖아요. 뭐 제가 듣기로 일본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걸 사실은 준비해 갔다고 해요. 그런데 쓰지도 않고 바로 왔기 때문에 아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준비했던 거에 반도 못 썼다. 네. 그럼 우리는 뭘 지키고 교수님 그게 개인적인 정해져 생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뭘 저는 지키고 했으면 지켜야 좋겠다고 되면은 생각. 아까 가장 수출 많이 국익을 하는 생각을 하죠. 자동차 반도체죠. 네. 자동차 반도체 품목관세.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 품목관세 얘기 안 했으니까 앞으로 품목관세를 매기더라도 한국은 빼주든지 한국은 몇 %로 하든지 그런 조항들을 다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수출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미국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예. 쌀도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의무 수입 물량에서 다른 나라하고의 좀 조절을 하든 지금 태국이나 뭐 호주에서 들여오는 농산물을 좀 줄이고 미국 거를 늘리든 뭔가 그런 조절을 좀 고통스럽지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말씀 듣고 싶지만 시간 제약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창민 한국 외국어대학교 융합 일본 지역과
지역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